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유네스코의 김기배입니다. 앞서 저희 서경호 교수님 너무 재밌고 훌륭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어서 발표하려니까 좀 부담스러운데요. 하여튼 제가 주최 측으로부터 조금 요청받은 주제는 사실 아태 지역 모캡 위원회 최근 활동하고, 그리고 제일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등재 관련된 향후 일정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모캡의 지역 목록 등재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 12월 초 정도에 모캡 임원단 회의를 통해서 좀 정해지기로 돼 있어서 그 얘기는 자세히 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아태 지역에서의 MOW 최근에 동향하고 또 이와 관련된 저희 활동하고 향후 일정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보고에 앞서 여러분들 아마 요 표지 보시면 지금 아마 유네스코 로고가 지금 두 가지 종류일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네스코 본부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유네스코의 어떤 가시성을 높이고 조금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서자 이 유네스코 관련된 로고를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는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저희 오른쪽에 있는 로고가 과거의 이제 로고고요. 왼쪽에 있는 로고가 앞으로 쓰게 될 신규 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 실시는 했지만 2023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조금 넘게 과도 기간을 둬서 앞으로 전면적으로 요 로고를 바꾸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중간에 저희를 포함한 몇몇 국가위원회들의 어떤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로고 이렇게 바꾸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조형물이나 이런 쪽도 많이 있고 해서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요런 새로운 신규 로고를 좀 쓰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많이 보실 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좀 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도 세계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가장 화두가 등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태 지역도 사실은 뭐 세계 기록유산 관련된 활동 중에서 등재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등재 이후에 어떤 보존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접근성을 어떻게 강화하는지에 대한 사실은 제대로 된 조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콕 사무소에서 작년에 동남아시아에 등재된 한 30여 개 등재 목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동남아는 인도 차이나 반도를 포함한 이런 지역인데요. 그래서 올해 이제 6월에 발간이 돼서 이 보고서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이걸 먼저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대상국은 베트남 포함해서 지금 타임, 미얀마,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이었고요. 이 목적은 이 동남아 국가들의 등재 기록 관련된 보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보존이나 접근 강화를 위해서 과연 유네스코는 어떠한 지원을 좀 해야 되는지, 어떤 수요가 필요한지, 그리고 모범 사례라든지 경험을 좀 공유하고, 또 나아가서 지금 처음에는 이제 동남아지만 앞으로 아태 지역 그리고 글로벌 설문 모델도 개발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지금 이 보고서를 보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응답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고요. 사실 도표에 보시면 약간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공동 등재와 관련돼서 독일, 네덜란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중에서 응답자, 그러니까 이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가 정부, 또 대학도 좀 있었고요. 국가기관, 또 종교 개인이 있었는데, 소유자 자체는 사실은 도서관이나 아카이브가 절대 다수로 많았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동남아에는 사적지, 그러니까 고고학적 유적지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록유산이 대부분 석판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좀 특이하고요. 박물관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 보존 결과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역시 몬순 기후에 따른 습도, 그죠? 습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습기, 그다음 기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생물이나 해충, 먼지 순서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가장 이들 국가의 지금 최근 그 관심사는 역시 기후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존 시설이나 이런 것이 열악한 가운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이 보존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리 계획이 역시 미비하고요. 또 특히 이제 지금 운영 예산도 부족하고 수장고도 마땅치가 않고 보존 박스라든지 아카이빙 재료 등이 지금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보신 바와 같이 두 표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 관련해서는 약간 그 전체 응답자의 한 반 정도가 아카이빙이나 범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27%는 액세시빌리티에 관련된 정책이 아예 미비하다. 그리고 15% 정도는 물리적으로든 디지털적으로든 이 기록유산에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수가 이제 디지털화는 돼 있지만 유산 이미지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 48%는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대부분 보안이나 아니면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88%가 소작물,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그 저작권 이용 오픈 라이센스 같은 데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를 아예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기록물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그 비영리 있긴 해도 하여튼 사용할 수가 상당히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계 기록유산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의 접근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계 기록유산이 됐는데도 MOW 로고를 보유하지 못한 그 응답자가 절반에 있었고요. 또 보유록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또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대중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SNS 계정을 거의 90% 이상이 소유를 하고 있다. 향후에 이러한 SNS 활동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훈련과 역량 강화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기록유산을 기본적으로 디지털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디지털 유산을 보존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기록유산에 대한 디지털화, 그리고 관리 계획을 개발하거나 재관리를 하거나 아카이브 관리하는 이런 훈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접근 정책 관련해서는 저작권, 오픈 액세스, 소프트웨어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응답 그래프인데 요거는 유네스코 방콕 오피스에 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유네스코에서 2015년에 그 채택한 디지털 형태에 관련된 유네스코 권고문을 적용하고 있는 기관들은 24%밖에 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재 제도가 굉장히 유네스코 활동, 그 다음에 기록유산의 보존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76%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등재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은 보존 설문 결과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는 좀 있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한 28개 정도에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상 국가도 한계가 돼 있고 또 동남아라는 이제 일부 지역에 대한 설문이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제 아태 지역 또 전 세계 보존을 관련된 설문 작업의 어떤 모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주제 자체도 보존뿐만 아니라 활용이나 모니터링 등 다양한 주제로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저희 우리나라의 그 설치될 세계 기록유산 센터의 향후 사업 개발에 있어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이죠. 그 MOW 어린이용 그 책자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런칭 세레머니 하는데 참석을 했었는데요. 요거는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에서 그 발간을 했고요. 저자는 살리 사사키 씨라고 예전에 그 유네스코 창의 도시를 담당하던 그 직원인데요. 아주 그 자랑스럽게도 이 책자 발간에 있어서 저희 여기 또 나와 계시지만 아시아 문화 전당하고요. 또 국제 보상 운동회 기념회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그 많은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국제 보상 운동회에서 한글판도 마련했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있는데요. 이건 시간 관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에서 세계 여성의 날, 그게 3월 8일인 건 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3월 8일을 기념을 해서 그 우먼 인 히스토리,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을 통한 그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그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잘 아시면 세계 기록유산이 430여 점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과 관련된 20건의 14개국 20건의 어떤 그 기록유산에 관한 그 이미지하고 스토리들을 이 전시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뉴질랜드 여성의 처음 참정권을 했던 그 청원, 1893년 청원, 그리고 그 유엔 인권 이사회 의장을 했던 그 엘리너 루즈벨트 페이퍼 프로젝트에 관련된 컬렉션 등이 포함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이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모우캡 활동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필요한 그 예산들을 거의 그 기금 사업에 거의 많이 활용을 했고요. 또 이걸 포함해서 하여튼 그 과거에 했던 그 2018년부터 20년까지 했던 그 기금 사업의 어떤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13개국, 28개국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원했고요. 여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캄보디아의 보파나 시청각 센터의 자료를 포함해서 뭐 미얀마의 1850년대 이후에 그 사진과 필름 이런 것들을 그 디지털화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제공을 했고요. 그러한 보고서들을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2021년 기금 사업을 실시했고요. 9개국에서 26개 그 신청서를 접수해서 13건을 확정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인도나 미얀마는 그 현지 사정으로 저희가 그 선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달하지 못하는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보시면 그 여러분 잘 아시는 투오슬랭 학살박물관, 예, 그런 그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또 몽골의 그 전통 몽골어로 된 유일한 신문인 후문 비칙 신문의 디지털화 자료 보존 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저희가 보존 지원했던 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유네스코 본부에서 국제 목록 등재 공모를 재개를 해서 11월 말까지 저희도 내야 되는데요. 이미 저희가 신청한 후보가 4.19 혁명 기록물하고 동학 농민 혁명 기록물에 대해서 그 확정을 했고, 또 저희 그 지금 현재 영문 신청서를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계 기록유산에 상당히 그 리더 국가로서 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국위원회가 없었는데요. 최근에 그 세계 기록유산 한국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희 위원장이신 서경호 교수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10분의 이제 전문 위원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세계 기록유산 제도에 대한 그 전반적인 사항, 특히 모니터링, 홍보, 또 국제 협력까지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그 위원회가 출범했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목록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99건이 등재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문서로 되어 있고, 지역 목록의 등재 효과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 그 설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상당한 그 가시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등재와 관련해서 지금 최종 결정을 지금 아직 못 내리고 있는데요. 그 여러 이제 사정들이 좀 있어서 아직 임원단 회의 날짜가 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12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그 국제 목록의 그 MOW 사업의 어떤 리뷰 프로세스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모우캡도 그 일환으로 저희 내부 규정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2차례 이상 규정 작업을 좀 했고, 아마 12월 초에 있는 임원단 회의에서 최종 확정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 지역 목록 일정을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내년이 이제 총회가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총회에서 그 등재 목록을 그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할지에 대한 지금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재가 지금 한 4년 가까이 지금 그 미뤄왔기 때문에 아마 등재 신청 건수가 폭증하지 않을까 싶고, 또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등재 그 신청서를
국제 목록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개월 동안 이제 그 일반에 이제 공개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이 아마 지역 목록에도 아마 그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 심사 일정이 더 지연이 될 수 있어서 9월, 10월에 과연 이제 그 이 등재 결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희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이제 임원단 플러스 그 우리 등재 소위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좀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안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추후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 포함해서 그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